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하는 게 이제 문제 풀인데요. 일단 우리 책에 볼게요. 자, 문제집 보니까 12페이지요. 1장에 있는 부동산학에 대한 기본 개념, 여기서 보통 3개 시험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먼저 공부할 게 있죠. 이런 쪽이 좀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1장은 크게 테마가 한 3개 정도 말씀드리는데요. 제일 먼저 알 것은 부동산 개념. 이건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토지와 관련돼 있는 용어.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는가 하면 부동산 특성. 결국은 거의 대부분 시험 나올 거예요. 여기다 조금 더 본다 뭐 있는가 하면요. 속성 중에서 요거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란 말과 위치. 그래서 줄 앞에 있는 여기서 거의 매년 시험 나오게 돼 있는데 세 문제가 여기 가끔 요 문제 가끔 뜨기도 하죠. 일단 이런 정도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걸 먼저 보시고요. 우리 현재 이제 문제 1번부터 쭉 보니까요. 6번까지. 자, 일단 1번부터 6번까지 보는데 그 중에 3번을 뺀 나머지 1번부터 6번까지 같이 묶어 보세요. 묶어서 한 문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아마 그 천재에 보니까 맨 앞에 어떤 요약이 있죠, 그죠? 예. 5페이지. 그 요약된 걸 좀 정리를 딱 하시면 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첫 번째, 이를 봐보자고요. 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시험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요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연구 대상. 그러니까 정답 등을 좌우해 줄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연구 대상.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 방법.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성격. 거진다 아마 거의 정답 등을 좌우해 줄 수 있는 요 세 개. 그래서 특히 연구대상 거기 2개 있죠. 그죠? 어떤 게 있습니까? 부동산 현상이라는 내용과 부동산 뭐가 있습니까? 활동. 그래서 혹시 어떤 개념 등을 묻거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활동은 반드시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인데 행위. 자, 행위인데요. 반드시는 중요한 말이 인간,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어디간 활동이 되어진다 보시라고요. 그래서 주로 시험 내면 결국은 현상의 시험 안 되게 돼 있어요. 활동만 좀 보시면 되는데 하여간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가지고 할 말로 어디게 활동이 되어진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 보니까 좀 낼 게 없으면요. 이 활동에 대한 속성을 가끔 시험 내는 경우 있습니다. 속성을. 그래서 우리 맨 밑에 있죠.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 뭐 있습니까? 활동은 이론상에선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실무에서 뭐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하라. 이런 말이 가끔 시험 나요. 이론에선 과학적으로 하되 실무에선 기술적으로 한다. 이런 걸 가끔 장난치기도 해요. 자, 또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절대 부동산은 원래 소유권 자체 국가한테 있는 거죠. 국가한테 있는 결과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사회성, 공공성이 되어진답니다. 사회성, 그 다음에 공공성.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중요한 건 네 번째죠. 반드시 부동산은 윤리성, 어떤 사기 관련돼 있는 이런 거 하지 말아 이겁니다. 윤리성이 강조되어질 것이고, 자, 쭉 가서 좀 장난칠 건 뭐 있냐? 이런 거 장난치겠다죠. 대인 활동이면서 뭐요? 대물 활동이죠. 자, 이 말 뜻은 뭐요?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건 사람이 장난친다. 뭘 가지고? 물건 가지고 해서 대인 활동 및 대물을 둘러 있습니다. 또 이런 정도까지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요. 근데 혹시 이거 시험 잘 안 낼 텐데 이걸 가끔 내요. 부동산 활동에 대한 일반 원칙.
자, 이건 크게 4개 있는데 우리 보통 앞말만 따서 이렇게 암기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일반적인 능률성, 능률성, 그다음 뭐 안정성, 또 뭐 경제성, 이 3개 있어요. 그래서 예, 부동산 활동이 일반, 즉 이 말 활동할 때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하라는 건데 결국은 능률적 일을 할 때 능률적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안정성, 즉 사고 등이 방지하는 거. 그다음에 경제는 뭐 있습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거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익이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학문적 성격. 사실 우리 과거의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물었던 게 학문적 성격을 제일 많이 물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학문적 성격은 보시는데 이 학문 성격은 이걸 갖다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학문 성격 사실 꽤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틀리게 낼 수 있는 문제에서 거의 정해져 있다고. 자, 첫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은 기술, 경제, 법률 합친 거니 곧 이건 뭐 있습니까? 종합과학이지. 이 말 대신 단편과학이란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응용과학이지. 얘는 뭐 있습니까? 순수과학은 아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지. 그 다음에 인문과학, 자연과학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요 말만 없으면 다 맞다 보시면 돼요. 그거 2배 보니까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규범과학이고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보니까 이런 경험과학 등등에 대한 설명이 꽤 많지만 이런 걸 전부 다 알 필요는 사실 없다는 경험과학.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접근 방법은요. 실상은 딱 2개 마시면 되죠. 종합식 접근 방식과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저기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종합이란 말 항상 뭐가 라는가 하면요. 중요한 건 부동산을 연구할 때 원래 부동산 학이란 자체가 보니까 기술과 경제와 법이 있죠. 기술, 경제, 법을 갖다 뭐 합니까? 핵심 이거죠. 종합한다, 복합한다, 이 말 나와요. 복합.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이걸 분리한다, 이런 말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종합식 접근 방식 볼 때 있죠. 무조건 나올 건 기술, 경제, 법이 나와야 되고 또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이걸 합친다 이런 개념이 나와야지. 이 말 대신 분리한다 이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2개 개념도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의사결정론은 사람들이 이 물건 살까 말까 판단할 때 항상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한테 가장 높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 그러니까 키워드 이런 거예요.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한다. 자, 일단 이런 건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개론감은 거의 문제가 나오면요. 이 지문 자체 공식화 되어 있어요. 항상 여기에 나오면 뒤에 무조건 똑같은 말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이 말 나왔을 뒤에 누가 나올 때 반드시 보시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 읽지 말고. 즉 이 말 아닙니까? 의사결정하면 무조건 이 말 나와야 돼. 항상. 그 공식화되어 있는 어떤 용어 자체가 있으니까 그 용어를 좀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지문을 다 읽으려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런 걸 먼저 알고서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고요. 어디 보는가 하면은 문제 1번 가보자고요. 1번. 자, 1번을 보니까 1번 가볼게요. 키워드를 찾아가야 돼요. 부동산학은 앞에 설명 쭉 되어 있죠. 다 버리시라고.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종합 응용과 이 키워드의 문제가. 2번 가볼까요? 자, 2번은 이건 좀 다른 건데 부동산학은 토지 및 정착물에 관한 이 말은 토지와 정착물의 한마디로 뭡니까? 부동산이지. 이 말은 부동산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경제, 법률 등등 측면을 연구한다. 참고로 이 부동산 개념 묻는 건 절대 틀린 말 내지 않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키워드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쭉 가서 순수 가격. 얘가 틀린 거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뭐 부동산학은 반드시 인간과 부동산 관계를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섯 번째 부동산학은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자꾸 키워드를 거기 갖고 가셔야 돼,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1번은요, 이 사람들이 자꾸 어디서 혼돈 가지고 단기에 골치 있으면 골치 아프다, 이건. 그러니까 핵심이 뭐야? 부동산을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종합지역금 방식이다. 이 말 아닙니까? 요거죠.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을 만든 게 뭐요? 종합식이지. 그죠? 원래 부동산학에서는 기술, 경제, 법률 분리되어 있는 걸 결국은 하나의 학문을 만들어준 게 곧 이게 다른 말 종합식 이런 말 뜻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 나왔을 때 뭐 있습니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갖다 이 독립된 학문을 만들었던 아마 곧 이건 종합식 접근 방식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이런 건 지문 때문에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있죠. 이 접근 방식 꽤 많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접근 방식 뭐가 있는가 하면 생태학적 접근 방식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행태론적 접근 방식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생태는 없다. 현상론적 접근 방식. 행태는 반드시 이건 뭐가 개입해 있는가 하면 인간이 개입한 것만 연구하겠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행태는 결국 인간 행동 심리거든. 그래서 인간 행동 심리를 가장 잘 파악한 바의 파트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 중개를 만든 인간이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팔 그 문제가 아닙니까? 중개, 마케팅 등이 곧 이게 행태론적인데, 현상은요, 있는 자체를 다 분석해 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 학원 건물 보니까 8층짜리 건물이 있네? 앞에 도로가 있네? 이게 왜 들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곧 이게 현상인데, 이런 건 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지만, 2번은 뭐 인간 행동 중심을 연구하는 곳이 행태학적입니다. 이거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부동산은 합법적 태도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를 하는 게 목적이다. 자, 이 말 뭐예요?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 3개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 문제가.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째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한다. 이게 뭐죠?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죠. 그 다음에 5번은 뭐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공공부분을 한정했을 때 효율성, 형평성 훨씬 좋은 게 누굽니까? 형평이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사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요. 민간 부분, 효율성 되겠다죠. 뭐 그런 거에 대한 표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에 대한 분류가 있어요. 크게 2개 있거든요. 이건 진짜 시험 낼 게 없을 때 시험 내는데 글쎄 일단 제가 하긴 하지만 큰 의미는 갖지 마세요. 자, 일단 2개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 2개 있어요. 공급업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요 2개 있다고요. 원래 부동산 자체 저기 있는 표준 산업 분류상 보면요. 이때 여기 뭐 있습니까? 요거 같이 가지고 임대업이란 거 공급 같이 있는데 한 개는 뭐 임대업이 있을 것이고 부동산을 공급한다 이 말은 결국 뭐요? 개발과 그다음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개발과 공급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자, 저기 있는 서비스, 우리 서비스 주로 뭐 있습니까? 사람이 서비스 해준 거? 관리, 중개. 이런 건 보통 뭐 있습니까? 뭐 평가될 땐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원래 분류하거든요, 사실은. 할 때. 하는데, 지금은 크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초창기는요, 이 표준 산업 분류에서 이 부동산 어디 속에 포함되게, 이거 여러분 시험 낸 적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큰 의미 없으니까 가볍게 넘어가시라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 가볼게요. 4번 1번 활동에선 이론상이 어떻게 합니까? 이론상에선 과학적이죠. 실무에서는요 기술적. 두 번째 사회성 공공성 때문에 부동산 업자이든 하여튼 거래 당사자이든 모든 윤리성이 강조됩니다.
세 번째 결국 키워드 이겁니다. 장기란 말 것으로, 자, 우리 한번 물어보죠. 장기란 것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예요? 영속성이죠. 영속 같은 말이 뭐냐? 내구성이야. 그래서 핵심은 그건 내구성과 장기란 말에서 연관이 있냐? 요걸 물었던 문제라고. 그 다음에, 예, 네 번째. 부동산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죠. 이때 전문성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차에서 보니까요. 자, 1차는 이래 보시면 돼요.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부동산 활동하는 거. 즉, 이래 보세요. 비전문가가 부동산 관련된 업을 하는 거. 이런 일정이 뭐 있습니까? 이게 1차.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차는요. 부동산 관련돼 있는 전문가인데 자기 전문 분야는 아닌 거예요. 즉, 우리 중개업자가 뭐라는가 하면요. 네, 업자가 네, 감정평가했다. 평가사가 보니까요. 평가사가 권리 분석했다. 뭐 이런 게 자기 분야는 사실 아닌 거거든요. 이런 게 뭐냐? 결국 2차로 보시면 돼요. 3차는 자기 분야 자기 하는 거예요. 중개업자는 중개하고 감정평가사는 평가하고 권리 분석은 권리 분석 이런 게 있죠. 이게 3차예요. 그러니까 이 중개는 중개를 할 것이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 평가사는 평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사는 권리 분석하는 이게 자기 분야를 자기 직접 하는 겁니다. 이런 게 3차인데 이런 건 우리 보통 있죠. 문제에서 모의고사까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실제로 실전문이 거의 시험 나온 적 없어요. 이건 다만 그냥 가장 좋은 게 차수가 높을수록 훨씬 더 전문성을 요구된다. 이거만 기억하시라고. 그런 정도만.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현재 1차 순회 부동산 활동에는 전문가의 활동이 아니라 반대로 비전문가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 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한 건 정보 비용, 정보 활동이 요구되는데 이때 이거와 관련된 건 뭐냐? 결국은 개별성. 특히 5번은 좀 조심하세요. 우리 자꾸 이 착각하는 습관이 있던데 5번까지 뭐 있습니까? 부동성이라는 생각이 꽤 많거든요. 부동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부동산 개별성에 각각 있는 물건 차이가 있는 결과 정보 수집이 어렵다 들어봤죠?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 어렵다 이 같은 말이 뭐냐? 정보 비용이 요구되어지는 보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요. 자, 주체가 인간이란 점에선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일단 요건 약간 이제 문제에서 표현을 좀 잘만 같아요. 이건 나 같으면요. 이 일을 제가 무조건 이 받아줍니다. 포인트 뭔데요? 인간이라는 점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대인 아니에요. 이랬으면 안 되죠.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대상, 즉 부동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인 활동 및 대물 활동 둘 다 요구된다 써야 되지. 가장 정확한 말 그죠? 그래서 1번 약간 어떤 오해 소지 있으니까 좀 번역을 잘 하셔야 돼. 비록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우리 보통 시험 나면 뭐 있습니까?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지만 대상 물건, 대상 부동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인 활동 및 대물 활동 둘 다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요. 2번 그냥 넘어가세요. 일단 윤리성이 강조되는데 윤리가 원래 크게 3개 있습니다. 있는데 뭐 고용윤리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임장은 항상 나오는 즉시 부동산 특성 묻는 거야. 임장 무조건 뭐야? 부동성이지. 부동성 같은 말이 뭐죠? 위치, 고정성.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 활동은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결과 복합 개념 측면을 고려합니다. 또 항상 다섯 번째 부동산 활동은 공간이란 뭐 있습니까? 3차원 공간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뒷장 6번요. 6번. 요건 제가 하는 목적은요. 혹시 모르니까 면피할 목적인데 사실은 이 원칙이란 걸 제가 좀 정리 원칙. 자, 첫 번째 부동산 학의
또는 부동산 활동의 아까 있던 거예요. 일반 원칙이 있고 특별 원칙이 있는데요. 자, 여기 특별 원칙이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예,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과 권리 분석에 대한 특별 원칙.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 일단 여기 있는 특별한 책을 보니까요. 요걸 이건 우리 출제에 벗어난 거예요. 하는데 이걸 왜 하는가 하면요. 혹시 틀린 말 항상 여기서 시험 나거든. 틀린 말을 가지고. 그래서 감정 평가이든 권리 분석이든 특별한 책은 전부 다 공통된 말은 능률성과 안정성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저기 앞에 있다죠? 예, 능률성, 저기 뭐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 1번 원칙은 능률성, 안정성, 그 다음에, 예, 경제성. 한 개 더 포함되고 공정성까지 더 포함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일을 할 때 능률적으로,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세 번째 감정 평가된 걸 대외적으로 뭐 공시한다 해서 전달성을 있다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이 뭔지 알죠? 그죠? 권리 분석할 때 일을 능률적으로, 그 다음에 거래사고 발생하지 않는 안정성 있게, 그 다음에 반드시 권리 분석 우리 각종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증거주의, 그 다음에 공부만 보지 않고 우리 항상 뭐합니까? 권리 분석할 때 현장 답사합니까? 권리 분석. 응? 각종 공부란 증거만 가지고 분석합니까? 현장 답사합니까? 하지, 그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 탐문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활동이 딱 나오는 순간 뭘 하는가 하면 능률성, 안정성은 반드시 나와야 돼. 사고 등이 터지지 않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일을 갖다 신속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일반 책은, 예,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측면이지만, 거꾸로 이 감정평가는 평가된 가격을 대외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 혹시, 이건 출제법이 벗어났지만, 아마 틀린 점이라면 여기 있는 요 점을 낼 거예요, 분명히. 나 같으면. 여기에다가. 이런 것만 좀 조심하라고.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이와 반해서 부동산 학에 대한 이념. 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활동할 때 일반적 이런 원칙에 따라가는 거고, 이건 뭐예요?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방향, 지침서, 이념 방향이라고. 그 부동산을 학을 할 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묻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크게 세 개 있죠, 그죠? 어떤 게 있습니까? 효율성, 그 다음에 또요, 예, 저기 있는 합법성, 또 뭐가 있죠? 형평성이죠? 좀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 이념과 활동은 진짜 이런 학 이념 뭐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요건 지침의 기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책에 있는 원칙이나 이념은 요것밖에 없어. 없으니까 요 정도 내용은 좀 따로 띄워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뭐가 있습니까? 6번 문제 보니까요. 부동산 활동 1번층은 뭐 있습니까?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 있는데 우리 보통 이거 앞말마다 그냥 앞에 세 개 마시면 돼. 눈, 안경, 이렇게 암기합니다. 눈, 안경. 자, 그러면 거기 있는 2번은 뭐 있습니까? 능률성은 결국 뭐 있습니까? 예, 최유형 원칙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능률성 원칙은 예, 쭉 그냥 넘어갈게요. 예, 세 번째 4번 이건 뭐요? 결국은
최대 효과를 얻는다. 이건 안정입니까? 아니면 저기 경제입니까? 경제주죠. 그걸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에 그냥 넘어가세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했는데 7번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딱 하나의 테마야. 뭐 여기까지 딱 나오게 돼 있는데 결국 나올 게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우리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 말 기억하셔야 돼. 반드시 현상과 활동에 대한 차이를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항상 활동은 반드시 뭐라 해야 됩니까? 사람이 나왔을 때 이게 활동이 되어진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종합식과 그다음 뭐 있어?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뭐 있습니까? 활동의 원칙이죠. 원칙 정답, 원칙과 그다음 특별원칙에서 감정평가 특별원칙 정답 반원칙이라고. 그러니까 나 같으면 결국은 진짜 낼 게 없으면요. 요거 딱 내놓고 있죠. 감정평가의 특별원칙 딱 내놓고 있죠. 여기 있는 요 말 대신 이거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 감정평가에서 받는 평가할 때 뭐 해야 됩니까? 현장 가봐야 되지. 공부 조사 해봐야 되지. 그 왠지 이쪽이 자꾸 포함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활동이 일단 일반 원칙이 딱 나온 순간 이거요. 능률과 안정 공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감정평가는 평가된 가격을 대외적으로 알려준다고 이게 전달성이야.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정거주의나 탐문은 전혀 관계없는 지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다시 우리 자 천재 문제. 자 천재. 다 보지 않고 중요한 것만 꼭 어떤 핵심적 내용만 좀 정리할게요. 천재에서 6페이지. 자, 6페이지 보니까요. 1번부터 저기 있는 5번, 6번까지는 아마 거의 장난칠 문구 없을 거예요. 나오면 그냥 그대로 이거 맞는 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7번 같은 거 아까 했지만 거기 핵심이 뭐 있습니까? 이론상에서 뭐 한다고요? 과학적으로. 실무에서 뭐 합니까? 기술적. 이런 건 혼도 반대로 쓰는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라고. 그 다음에 자 8번부터 저기 있는 11번까지 거의 대부분 다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8번부터 11번까지.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성격이 있죠. 이걸 전부 다 장난치게 돼 있다고.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꼭 아실 건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표현이 있죠.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굳이 이걸 다 암기하려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있죠. 단편, 순수, 그 다음 자연 이런 말만 없으면 무조건 맞다 생각해. 그렇게 마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그리고요. 이제 12번요. 12번, 13번 이건 항상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12, 13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12번은 일단 기술, 경제, 법인 나오는 순간 종합해서 생각하시고 그다음 뒤에 확인할 게 뭐 있으면 요 말. 네? 요 보세요. 자 기술, 경제 딱 나오면 확인하시고 종합식입니다. 그 다음 뒤에 뭐 있습니까? 이 말. 분리된다, 중점적 공부는 이 말씀 안 된다고. 무조건 복합이다, 결합된다, 종합된다 이런 말 나와야 돼요. 문제에서. 또 그거까지 좀 정리하시고요. 14번은 무조건 나왔을 때 뭐 의사결정은 뭐냐 해야 됩니까? 예, 이용 극대화지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 보니까 좀 장난치는 게 15, 16, 17 가지고 자꾸 장난치더라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15번은 그냥 장난치지 않습니다. 연구 대상은 뭐요? 활동과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16. 자,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핵심이 뭐가 있습니까? 16번. 인간이지. 사람 나는 순간 무조건 활동이야. 사람 나는데 거기 현상세 이건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은 뭐 있습니까? 비슷한 표현이 좀 표현이 달라집니다. 보세요.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결정한다 했을 때 의사결정에 이 속에 중요한 말이 있어. 그 속에 사람 포함되어 있습니까? 돼 있지. 의사결정 누가 하는 건데? 사람 아니요. 그래서 요 두 개 문건 좀 조심하라고. 이게 나오는 순간 반드시 이건 뭐 전부 다 활동이 이거 마시면 돼요.
나머지 있죠. 18번부터 이런 건 쭉 넘어가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기 있는 24번 문제요. 24번. 자, 24번은 물었던 게 보니까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인간이 나 있죠. 그건 뭐요? 대인 활동이고, 그 다음에 책이 이론적인, 이론 물었죠? 이론 뭐 있습니까? 기술입니까? 아니면 저기 과학성입니까? 과학성이죠?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5번 무조건 임장을 또 딱 튀어나오지. 나눈 순간 부동산 무슨 특성? 부동산. 그걸 좀 정리하시라고요. 그런 것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래 보시고 이제 두 번째 여기 있는 실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고 있는 부동산 개념인데 일단 이건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부동산 개념은.